자, 오늘 물리 특강 6회차 중에서 세 번째 회차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 2회차는 돌림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는데요. 돌림이 학교마다 즉 진상가고 인천가고마다 좀 다르겠지만 1학기 기말고사에 걸리거나 2학기 중간고사에 걸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돌림의 평형과 그리고 힘의 평형 중에서 각 점에 어떤 힘들이 걸리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겠고, 오늘 할 내용은 역학입니다. 글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열에 의해서 힘이 만들어진대요. 힘이 만들어지면 일을 할 거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워크, 일을 하는 그런 열 기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말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이 열역학 파트는 물리하고 화학에서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화학은 화학 2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과거 1학년에 들어가면 2학기 중간고사에 걸리게 됩니다. 바로 나옵니다. 또한 물리에서는 1학기 기말고사에서 이 열역학이 또 다뤄지게 됩니다. 그때 가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했던 여러 선배들, 그죠? 일단 3등급 밑으로는 다 실패 본 거예요. 그렇습니까? 100명 중에 23% 외에는 다 실패 본 거예요. 그 정도, 난 그 정도 공부하면 그때 가서 공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적당히 뒤로 제끼는 애들은요. 일단 화학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화학에서는 여러 가지 기체 법칙들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화학에서 다루는 기체 법칙은 첫 번째 보일 법칙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보일 법칙이다 또는 샤를 법칙이다 하는 내용들을요 중학교 1학년 정도 교과에 대해서 배워본 바가 있죠. 보일 법칙은 템퍼레이처, 온도가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에서 압력을 높이니까 부피가 줄어든대요 하는 게 보일 법칙입니다. 압력을 높이니까 부피가 줄는데 압력과 부피가 그 곱이 일정해, 즉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합니다라는 게 보일 법칙이 되고 있습니다. 화학에서 많이 쓰는 것은 X축, 압력축, Y축, 부피축을 주면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데요. 참고로 이 라인들은 각각 온도가 일정한, 즉 등온선입니다. P1의 압력과 V1의 부피, 예를 들어서 여기 A점의 온도나 P2의 압력에 V2의 부피, B점의 온도나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P3, V3에서 C점의 온도나 그리고 ABC 온도가 뭐하다고? 다 똑같아요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볼법칙이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많이 쓰는 거는 결국엔 P1, V1 equal P2, V2 얼마든지 P3, V3 그렇게 전달되어 나갈 것이겠습니다. 화학에서 기체 분자는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져요 하는 게 기체 분자 운동원인데요. 기체 분자는 분자의 크기는 기체가 차지하는 공간 부피에 비하면 무시할 만큼 작아. 기체 분자가 된 인력 및 반발력 이딴 거 무시할만 해. 등등등등 소개되면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기체 분자 운동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네요. 기체 분자 운동원의 핵심은 이 기대 에너지,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어디에 비례합니까 하면 T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도만 같다면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기체가 누가 있는지 또는 기체 압력에 상관없이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는 마다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엔 A점, B점, C점이 뭐하기 때문에 등온선이기 때문에 기체 한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A점이나 B점이나 C점이나 같다 되는 거죠. 왜요? 온도가 같으니까요. 우리가 물리를 공부할 때 매번 던지는 화두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면 등속 직선 운동한데 알점 이용해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온도가 일정하되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뭐하다? 일정해요. 기체 종류 상관없대요.
기체 압력 상관없어요? 용기 부피 상관없다니까요. 여기서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의 핵심은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뭐하다?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온도만 같다면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는 서로 같습니다라고요. 이 라인 ABC가 등온선 온도가 일정한 라인이기 때문입니다. 정해 주십시오. 유차하는 말이지만 나만 가능한 지금 분명히 부족다 했어요. 이 저희들이 줄줄 써줘야 될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좀 널찍널찍하게 쓰세요. 처음부터 좁게 모든 걸 다 쓰려고 하지 말고 널찍널찍하게 쓰십시오. 내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가지고 새로운 시도본 학생 있어요? 그죠? 한 번에 좁은 데다가 먼저 왕창 집어넣으려고 하면 여기다 또 써요. 모자라요 자리가. 굵직하게 쓰셔야죠. 자, 기체 법칙 두 번째 법칙은 샤르 법칙이죠. 샤르 법칙은 이제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하는 거죠.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압력 일정한 조건에서 샤르 법칙이 소개됐던 것은 섭씨 온도 대비 스몰 t 도스를 쓰는 섭씨 온도입니다. 0도씨를 제시했네요. 0도씨의 부피를 V제로 삼겠습니다. 샤르 법칙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0도씨 부피 대비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그 기체 전체 부피는 273분의 1씩 0도씨 부피 대비 273분의 1씩 부피가 증가합니다라는 게 샤르 법칙입니다. 즉 V T도씨일 때의 부피는 V제로 0도씨 부피 대비 273분의 273 플러스 T 이렇게 표현되는 게 샤르 법칙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기체의 부피가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증가하는 건 맞아요. 기체 부피가 온도가 올라갈수록 증가되는 건 맞는데 온도가 10도씨에서 온도가 20도씨로 온도가 2배 올라갔으니까 하는 부분이야.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10도씨 부피 대비 20도씨 부피가 2배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과학에서 관심 있는 건요. 비례식은 y = ax의 그래프예요. 절편 남겨두는 그래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온도 중에서 굉장히 관심 있는 온도가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뭡니까 하면 바로 마이너스 273도씨.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면 기체 부피가 0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 이론적인 온도입니다. 물론 실제 기체는 마이너스 273도씨 되기 전에 먼저 액화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상 기체였다면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면 기체 부피가 아예 0이 될 거야 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이 온도를 다시 한 번 더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제로 켈빈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라지 t를 쓰면서 켈빈 단위를 쓰는 절대 온도를 쓰는데요. 이미 여기도 라지 t 절대 온도로서 표현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섭씨 온도가 같아요 라는 것은 뭐 절대 온도도 같다는 뜻이 됩니다만요. 그래서 기체 부피는 절대 온도를 비례로 하면 그 절대 온도의 부피가 비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3 켈빈을 제로 켈빈 0도씨라면 그럼 273 켈빈 그러면 100도씨가 되면 373 켈빈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절대 온도와 기체 부피가 비례하죠 라는 거예요. 압력 일정할 때 절대 온도와 부피가 비례해요 라는 게 이게 샤르 법칙 되겠습니다. 섭씨 온도 나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화학에서는 저기 대해 살짝 또 살을 좀 더 붙여서 화학에서 저기 살을 더 붙여서 분자 평균가를 째째째 하는 이런 얘기들이 더 확장됩니다만은 그건 나중에 화학 2 공부할 때 한번 배워보시면 되겠고 일단 보일 법칙과 샤르 법칙 소개해 본 바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당연한 전제 조건이겠지만 보일 법칙과 샤르 법칙은 일정량의 기체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처음에 이런 기체 더 넣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처음에 V 0도씩 부피 이래 놓고는
뭐 나중에 온도를 올리는 와중에 갑자기 기체를 좀 더 뺀다든지 더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일정 양의 기체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일 법칙과 샬 법칙을 합해봤습니다. 봐요. T분의 PV 값이 일정해라고 쓸 수 있는 게 보일 샬 법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학 반응의 특히 기체 반응 양측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는 아보가드 가설일 수도 있죠. 기체끼리 반응해서 기체를 생성할 때 이 기체들 간에는 아주 특정한 부피비로 반응하는 것을 봤습니다. 질소 수소 반응에서 암모니아 만들 때 1대 3대 2, 수소 산소 반응에서 수증기 만들 때 2대 1대 2, 물론 온도 압력이 동일한 전제를 봐야겠죠. 그런 기체 반응 법칙은 경험 법칙입니다. 실험해 보니까 반응 기체들이 특정한 부비, 특정한 정수비대로 반응하는데요라는 게 실험 경험 법칙입니다. 그게 돼서 아보가드로는 굉장히 대담한 가정을 하게 된 거죠. 아니 왜 질량 보존도 만족해야 되고 일정 성분도 만족해야 되고 심지어 기체끼리 반응할 때는 기체 반응 법칙, 특정 부비로 반응하는 기체 반응 법칙까지 만족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보가드로는 온도 압력이 같다면 같은 부피 속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분자가 어떤 분자가 됐든, 즉 분자 사이즈가 큰 기체가 됐든 작은 기체가 됐든 온도 압력이 같으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의 분자가 들어있어 라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질량 보존 및 일정 성분비 그리고 기체 반응 법칙을 만족하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네요. 아까 기체 분자 운동으로에서도 한번 소개됐지만 기체 분자가 차지하는 공간 부피에 비해서 기체 분자 자체의 크기는 너무나도 작다는 거예요. 분자 사이즈에 상관없이. 그래서 아보가드 법칙은 온도 압력이 같다면 온도 압력이 일정하다면 기체의 부피, 온도 압력이 같다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의 분자가 들어있어 곧 그 기체의 부피는 안에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와 비례하죠라는 게 아보가드 법칙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일-샬르 법칙과 아보가드 법칙을 전부 다 이제 합치네요. 즉 계속 기체 법칙을 합쳐요. 지금까지는 화학2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학2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바로 맞닥뜨릴 내용입니다. 보일 법칙과 샬 법칙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기체를 아이디얼한 가스 이상 기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이상 기체, 보일 법칙과 샬 법칙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그러니까 실제 기체는요, 보일 법칙과 샬 법칙을 살짝 오차가 있게 하는데요. 어쨌든 이상 기체라고 한다면 온도, 압력, 부피 그리고 분자의 개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상태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게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입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화학뿐만 아니라 물리에서도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즉 앞에 보일 법칙과 샬 법칙 그리고 기체 분자 운동론 아보가드 법칙을 전부 다 집대성한 내용이 바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죠. 보일 샬 법칙 보면 T분의 PV가 일정해라고 하는데 아보가드로 법칙이 기체의 부피는 온도 압력이 같다면 분자의 개수에 비례하잖아. 그래서 새로운 비례상수로 기체상수 R을 던지겠습니다. 분모가 있으면 좀 꼴보기 싫네요. 바로 PV equal NR T라는 이상기체 상태 방식이 제시될 수 있겠습니다. 모르겠으면 일단 PV equal NRT부터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물리든 화학이든 상관없습니다. 연력학이든 또는 기체 법칙 자체를 다루는 화학 툴을 말입니다. 어쨌든 R이 이상기체에 대한 기체상수 R을 했는데요. 이미 이 R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물이라는 개념을 배울 때 어떤 산수 계산했습니까 하면 압력이 1기압일 때 기체 1몰의 부피, 기체 1몰이 있겠습니다. 언제요? 온도가 0도씨일 때요. 0도씨를 273 켈빈 쓸게요. 0도씨, 273 켈빈,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기체 1몰이 차지한 공간 부피는 22.4리터입니다. 그렇다면 기체상수 R이 나올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 기체상수 R은 273분의 22.4 기압
미터 퍼 몰 켈빈 쓸 수 있죠. 참고로 273분의 22.4를 0.0825 잘라 쓰기도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셨나요? 정리해 주십시오. 자, 조금 넘어갈게요. 좀 전에 우리가 기체분자 운동론이라는 걸 썼잖아요. 기체분자 운동론을 했습니다. 기체분자 한 분자의 운동에너지는 이런 질문인데요. 비례합니다 하면서 절대온도에 비례합니다라고 해놨습니다. 이제 실제값을 쓰겠습니다. 실제값은 2분의 3 KT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분의 3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K가 뭡니까 하는데 볼트만 상수라는 힘을 쓰고요. 이 볼트만 상수는 기체 상수를 M제로 R로 숫자, 즉 6 곱하기 12, 23승계로 나눈 값입니다. 운동 에너지라 했잖아요. 운동 에너지. 운동에너지, 전통적인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 평균 운동에너지는 있으니까 2의 평균 이렇게 써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자들이 움직이는 기체 분자 움직이는 평균 속력의 제곱은 이거 넘기면 비례되겠습니다. 절대 온도의 루트에 비례될 수 있겠고 라젠, 스몰이 아니라 라젠 쓴 건 이제 요거는 기체의 분자량이 되겠군요. 분자들 평균 운동 속력은 하겠습니다. 절대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운동 속력이 올라가는 빨라지는데 루트에 비례하겠습니다. 분자 루트에는 반비례 됩니다. 분자가 4배 더 무거운 놈이라고 한다면 느린 2분의 1의 속도로 확산됩니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건 나중에 화학 2파트에서 그래머의 확산 법칙하면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겠습니다. 또한 기체는 분자량과 그 기체의 밀도가 비례되죠. 즉 라지 M 분자량 대신 스몰 d 밀도로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density 기체의 밀도를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요 EK는 기체 한 분자의 평균 운동이죠. 즉 이 공간에 있는 기체 분자들이 모두 다 똑같은 에너지 가진 게 아니라 평균 값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 평균보다 빠른, 이 평균보다 느린 놈들이 있겠는데 어쨌든 평균 때면 이 정도야라고 하는 게 기체 분자 운동론이고요. 진상과학도 그렇고 인천과학도 그렇고 이 기체 분자 운동론 2분의 3KT 이거를 증명하죠라는 게 작년 두 학교 모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출제입니다. 기체 분자가 완전 탄성. 여러분들이 나가 여러분하고 아직까지 완전 탄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진 않았을 텐데요. 초 2학년들한테는 완전 탄성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기체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운동에 대해 손실이 없는 그런 충돌을 완전 탄성 충돌했는데 사람이 완전 탄성 충돌을 하는 물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충돌하면서 딱 소리, 꽝 소리
또는 열도 나고 이런 것도 다 에너지예요. 에너지 손실이 없는 충돌, 기체 분자 간의 충돌은 에너지 손실이 없는 충돌, 완전 타성 충돌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용기벽에 기체가 부딪혀서 튀어나올 때 MV 속력으로 와서 MV 속력으로 튀어나올 때 MV 운동량 충돌해가지고 마이너스 MV의 운동량으로 나갈 때 그때 EMV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그러면 충격이 나오겠죠? 임펄스 I 충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이 공간 범위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으로 충격력을 제시할 수 있겠고 압력을 제시할 수 있겠고 해서 둘둘둘둘 쭉 나오는 과정인데요. 그때 가서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지금은 2번 3 KT 저것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체 분자 한 분자 공동이 돼요. 2번 3 KT였어요. 기체 상수 R을 R과 숫자로 나눈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체 분자 1몰계의 EK 운동 에너지 시그마 총합은 얼마 나올 것 같아? 1몰이라는 것은 아버 숫자만큼 모음이 되는 거잖아. 6 곱하기 12 이상수계만큼 모음이 되는 거잖아. 2분의 3 RT를 쓸 수 있습니다. 기체 분자 N몰계만큼의 운동에너지 총합을 내겠습니다. 2분의 3 NRT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해됐습니까? 이거를 이제 물리에서는 라지 U를 쓰면서 이걸 내부 에너지가 되었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예전보다 연역학의 내용이 좀 많이 쉬워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리원 교재에서 정도는 내부 에너지 U는 하면서 분자의 개수와 온도의 비례합니다. 이렇게만 써놔요. 분자의 개수와 온도의 비례합니다. 2분의 3과 기체 상수와는 생략해 놓은 값을 줬는데요. 그보다 훨씬 더 예전 학제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2분의 3 NRT 요 썼던 요 놈은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의 얘기입니다. 단원자가 아닌 이원자가 되면 이원자 자체면 진동도 하고 회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까지 고려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큰 내부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단원자 진동이라든지 그런 것들 고려할 수 없는 단원자 분자 그리고 18조 헬륨 네온과 같은 그런 놈들의 분자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도준 몇 자리야? 이제 연력학에서 힘에 대한 내용을 상소해 봅시다. 여러분한테 압력이라는 이름을 소개할 수가 있는데요. 압력. 보통 력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포스 힘으로 소개되겠습니다만 압력은 프레셔 P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압력의 의미는 뭐예요? 단위 면적을 눌러주는 힘으로 표현되는 게 압력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기체 분자들이 용기벽에 부딪히는 과정에서 용기벽을 바깥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그 힘, 그것이 기체의 압력이 되고 있습니다. 기체의 압력은 특정 방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4방, 8방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실린더가 준비되겠네요. 단면적 A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원래 부피 V0가 있었네요. 되겠습니까? 이 안에 있는 기체가 이 실린더의 용기벽을 밀어서 만약에 이 정도를 밀어냈다고 해보자고요. D만큼의 이동거리를 실린더가 밀어냈다고 해보자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압력과 부피의 변화, 전체 부피 말고 부피의 변화를 한번 곱해볼까 싶어요. 그럼 어떤 데이터가 나오겠습니까? 하네요.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압력과 부피의 변화입니다.
기본적으로 압력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에 눌러주는 힘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한테 소개했습니다. 그럼 부피의 변화, 예, 바로 요만큼이 델타 V가 되는데, 부피의 변화가 되는데, 부피라는 것은 면적 곱하기 피스톤이 밀린 거리 D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밀면적 곱하기 높이, 이게 부피잖아요. 면적 AA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네요. 힘과 D, 이동한 거리가 보입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야? 1에서 그렇지. 워크 1이지. 그래서 부피가 팽창했다면, V가 증가했다면, 부피가 증가했다면 기체가 외부에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부피가 감소하면 기체가 외부에 대해서 일을 받았다는 이름을 쓸 수 있겠죠. 참고로 이 경우는 워크가 0보다 더 크게 표현되어 있고, 부피가 감소했다면 워크가 음으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자, 생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생물에 보면 에너지와 대사 또는 대사 증후군 뭐 이런 얘기들의 단원이 하나 살짝 있습니다. 정말 도덕의 극시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 뭡니까 하면 먹은 칼로리하고 일한 칼로리를 비교해서 먹은 칼로리보다 일한 칼로리가 많아요. 내가 일을 더 많이 했어요. 먹은 거 예를 들어서 3,000칼로리 먹었는데 5,000칼로리 일을 했어. 그럼 살 빠지겠다는 얘기를 해주겠고, 3,000칼로리 먹었는데 1,000칼로리밖에 내가 일을 안 1,000칼로리만 썼어. 그러면 살찌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간단한 거죠. 3,000 먹었는데 3,000 일했으면 체중 그대로다. 너무나 간단한 얘기죠. 그래요? 이거를 열역학 제1법칙으로 소개되는 겁니다. 열역학 제1법칙. Q는 하겠습니다. 열역학 제1법칙은 일종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Q는 하겠습니다. 기체가 받은 열 에너지입니다. Q는 즉 내가 기체라고 생각한다면 나한테 받은 또는 기체가 받은 내가 먹은 열 에너지입니다. 내가 먹은 열 에너지, 내가 먹은 에너지 중량이죠. 라면 먹고 밥 먹고 해가지고 3,000칼로리만큼의 열량을 섭취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 거예요. 는 델타 U 플러스 워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체가 외부로 한 일과 델타 U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나 3,000 먹었어. 밥 3,000 먹었어요? 일 3,000 다 했어요. 그럼 나한테 살찔 거 있어 없어? 없죠. 3,000 먹고 3,000 일했으면 살찔 거 없어요. 기체 내부의 증가량 없어요 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잖아. 3,000 먹었어. 3,000 먹었어. 2,000만큼 일을 했대. 2,000만큼 일을 했어. 2,000칼로리만큼 일했어. 그럼 어떻게 돼? 1,000칼로리 남지. 1,000칼로리 살쪄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뭔가 없어. 뭔가 없어. 근데 3천을 2를 댄대. 그럼 어떻게 될까? 3천 빠지겠지. 그다음 거잖아요. 3천 처먹었대. 근데 이 하나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3천 그대로 치겠지. 같다는 거예요.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기체란 놈이 얻은 열 에너지는 어디다 써있냐? 지가 바깥으로 한 일이 있다. 그리고 자기 내부에 살찔 걸 챙겼다 하는 거예요. 이 둘을 합의한 거예요. 말뜻 이해됐어요? 같다는 거예요? 정리해 주십시오. 좀 말하지만 색깔 좀 활용해 달라 했습니다. 조금 더 끄적거리면 거기다가 또 더 엎었어야 돼요. 자, 앞에 썼던 기체 법칙을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볼 법칙이에요. 볼 법칙의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온도가 일정했죠. 그래서 온도가 일정해요. 등온 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자. 어차피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팽창한 경우도 있겠고 압축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팽창이 설명하는 게 유리할까? 압축이 유리할까? 팽창이 유리할까? 압축이 유리할까? 그 뭐하러 치웁니까? 세로 밑에 다시 쓰면 되지. 그 뒷페이지 쓰면 되지. 난 그런 거 치운다고 내 말 안 듣는 거 너무 싫어해. 알잖아. 팽창의 설명이 유리할까? 압축이 유리할까? 여러분들이 기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체예요. 그치? 기체가 받고 내가 일을 하고 그래서 팽창시키는 게 내가 바깥으로 일을 하는 게 좀 여러모로 편합니다. 등온 팽창이 설명이 좀 더 편합니다. 압축보다. 그래서 등온 팽창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다 한 뒤에 등온 압축하면 그와 반대 때려버리면 끝날 일이에요. 어차피 등온 팽창과 등온 압축은 서로 반대 케이스 아니겠어요?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뭘 마치겠습니다. PV 이꼴 에너지 하는데요. 어차피 일정량의 기체고 기체 상수가 다를 것은 없으니까 이 값은 변함없습니다. 온도가 일정화됐잖아. 팽창을 넣어서 얘 부피가 증가되겠네요. 어떻게? 압력이 감소하면서 말입니다. 자, 그래프가 조금 차이가 나요.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한번 볼까요? X축, 압력축, Y축, 부피축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네요. 이건 우리가 앞에서 많이 보던 볼 법칙의 그림입니다. 화학에서 많이 그리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압력을 높이니까 요렇게 가는 경우는 압력을 높이니까 부피가 줄어드네요라고 하는 형태가 되겠죠. 알겠어요? 그럼 얼마든지 반대로 압력을 낮추니까 부피가 증가하네요라는 내용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화살표 방향을 차이나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등원선 내용 온도가 일정하다는 선이에요.
근데 이건 화학에 쓰는 방법이에요. 물리에서는 X축, 부피축에 Y축, 압력축을 주면서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V, 이니셜에서 V 파이널까지 온도 등온 라인 따라서 요렇게 변했어요 라고 하는 게 A에서 B로 변했는데 등온한 상태에서 부피가 증가했어요. 압력이 감소했거든요 라고 하는 이 그래프를 물리에서 선호하는 그래프입니다. 화학에서의 그래프와 물리에서의 그래프 XY축이 다르네요. 왜 그렇습니까? 하네요. 기본적으로 X축은 우리가 그래프의 목적을 그릴 때 X축은 내가 뭔가를 조작시키는 조작변입니다. Y축은 그로 인한 결과예요. 중학교 2학년 정도쯤인가요? X축, 전압축과 Y축, 전류축을 줄 때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을 것이겠습니다. 뭐 여러 개의 그래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뭡니까 하면 저항의 역수였어요. 아니 왜 이렇게 그립니까? X축, 전류축과 Y축, 전압축을 그리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저항 그 자체라서 훨씬 더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그래프를 선호했습니까? 전류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전압을 변화시켜서 전류가 변화되어 나온 조작변과 이게 그로 인한 결론, 종속변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직선의 그래프가 안 그려져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처음에는 기울기가 큰, 저항이 작은, 점점점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저항이 커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X축이 조작변이었기 때문입니다. 압력을 변화시켜서 부피가 변화된 거죠. 부피를 변화시켰더니 압력이 변화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압력을, 즉 우리가 보일러치 그림할 때 뭐 수은 기능을 더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압력을 조작시켰기 때문에 부피가 그로 인한 변화된 거라고요. 일부 부피를 땡긴 게 아니라 주사기 위에 그 위에 뭐 돌을 하나씩 더 얹으면서 내가 압력을 증가시켜서 부피를 감소시켜요. 압력이 조작변이었어요. 근데 물리는 왜 이렇게 씁니까? 물리는 그냥 부피를 조작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아까 여러분들 워크 일이 뭘로 표현됐습니까? 하면 압력과 부피의 변화를 표시됐습니다. 예, 바로 요 미소 변들, 이 미소 면적들의 총합되면 이게 워크가 됩니다. X축, 부피축과 Y축, 압력축에 대해서 이 아래쪽 면적이 1이 되는 거예요. X축, 부피축에 Y축, 압력축에서 이니셜에서 파이널까지 이렇게 되면 즉 이렇게 사각형 면적이 되면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 곡선 둘러싸인 면적을 내고 싶어요. 곡선 둘러싸인 면적을 내고 싶어요. 뭐지? 그렇지. 인테그랄 적분하면서 이니셜에서 파이널까지. 압력에 대해서 압력은 부피에 의존하는 함수군요. fx, dx 하듯이 이렇게 됩니다. 예, 이게 바로 워크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한테 이 면적을 진짜 적분을 때려서 계산하라는 문제는 아직은 없어요. 이 면적의 의미가 뭐겠냐는 거죠. 쌤, 그럼 이거 이렇게 면적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예, 맞아요. 근데 적분을 어느 정도 공부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X축에 대한 적분과 Y축에 대한 적분을 보면 Y축에 대한 적분이 훨씬 귀찮지요. 어렵다는 게 나겠습니까? 그래서 X축에 대한 경우엔 부피축에 대한 적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린 거죠. Y축에 대한 적분보다 말입니다. 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T 등온 라인선입니다. 이 등온 라인 따라서 등온 팽창을 했어요. 예, 이렇게 화살표를 그릴게요. 이해됐습니까? 이 화살표를 그려서 이 아래쪽의 면적이 뭐가 된다고? 대준 1워크가 되는 거예요. 등온이래요. 이거 무슨 내부 에너지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면 분자의 개수와 그리고 온도에 비례한댔잖아요. 근데 항상 일정량의 기지거든요. 그러니까 분자의 개수는 잠시 놔도 좋겠습니다. 온도에만 의존하는 내부 에너지입니다. 근데 등온이래요. 온도가 뭐하래? 일정하래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없어요. 워크 일을 했거든요. 이 면적만큼 일을 했네요. 양의 값을 일을 했어요. 기체가 팽창했으니까요. 즉 흡수한 열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전혀 없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제로고 워크로 전부 다 나갔잖아 하는 게. 즉 기체가 팽창했던 그 팽창에서 했던 일은 곧 먹은 열 에너지와 똑같아. 3,000 먹고 3,000만큼 일을 했으니까 3,000칼로리 먹고 3,000칼로리 일을 했으니까 내부의 증가량은 없어. 살칠 거 없어. 이게 볼 원칙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 다음 기체법칙을 해봐야 샤르 되겠죠. 샤르 법칙 되겠습니다. 샤르 법칙이요. 이거는 압력이 일정해야 되겠네요. 등압 되겠고요. 압력이 일정하고요. 다음 여기도 팽창과 수축 중에서 팽창의 설명하기가 용해야 되죠. 등압, 팽창으로 해볼게요. 등압 수축은 그와 또 반대하면 될 일이죠. 이번에 압력이 뭐하대? 일정하대. 기체 분자의 개수라든지 기체 상수가 바뀔 건 없지요. 그렇다면 팽창시켰어요. 온도를 높였더니 온도가 조정이죠. 그로 인해서 부피가 증가했잖아 하는 게 등압 팽창이 됩니다. 무엇을 조작시키는지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 똑같이 해볼까? 요 라인 따라선 T 저온 라인입니다. 되겠습니까? X축, 부피축, Y축, 압력축이네요. 또 다른 T'이네요. 이거는 고온 라인이에요. T에서 T'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부피 이니셜에서 마이너까지 부피의 변화를 본다 하더라도 얘는 이런 크기가 되겠네요. 이게 뭐가 된다고요? 워크가 돼요. 이 워크의 크기는요. 부피의 변화량이 동일한다 할 때 등온 팽창보다는 등압 팽창이 워크가 더더더 크네요. 심지어 온도도 올라갔어요. 내부의 증가량도 있어요. 결국엔 이것만큼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큰 열에너지를 먹어야 되겠군요. 플러스의 동그라미 크기가 차이가 나는 이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똑같은 부피 증가량을 보는 데 있어서 등온 팽창보다는 등압 팽창에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게다가 내부 에너지 증가량까지 있어야 잊혀먹은 열 에너지가 나오네요. 예전에 얘기했지만 요 크기 비를 물어보는 것들이 예전 학적인 문제였습니다. 사라진 지 벌써 10년 됐네요. 3대 2 정도 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